영자님하고 영신님하고 오늘 대화하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은 담임 선생님을 좋아하는 남학생 느낌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이제 너 요즘 뭐가 힘드니? 너 요즘 어디가 불편하니? 학교 생활은 괜찮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선생님 좋아해요. 약간 이런 느낌. 영자님은 계속 상담해주는 느낌이었고 영신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남자로 보이려고 이렇게 발버둥 주는데 전혀 그게 영자님한테 어필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딱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더라고. 나는 솔로 보면서 이번처럼 남자분은 여자분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남자로 보이고 싶어 하는데 절대 그게 남자로 보여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처음 나온 것 같아요. 파템 먹고 싶다니께서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그러니까 영신님이 상철님하고 동갑이거든요. 근데 하필이면은 영신님 학교 수학 선생님, 영신님이 이제 외고 나오는데 H 외고를 나오셨는데 거기에 있는 수학 선생님이 영자님 친구예요. 실제로 영자님 친구가 영신님을 가르친 거야. 그래서 영신님이 영자님 친구 덕분에 수학 성적이 잘 나왔었대요. 그러니까 영자님 입장에서는 내 친구의 제자인데 영식님이 남자로 보일 수가 없어요. 진짜. 그리고 이게 영식님이 아직 20대잖아요. 영식님이 영철형은 짜장면 먹으면서도 자기가 이제 짜장면 먹으면서 자존심도 상하고 순자님한테 삐져가지고 영철씨한테 나는 순자한테 삐졌다고, 그래서 순자한테 삐져서 거리를 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철한테 계속 고민 상담하고, 그래서 이제 혼자 짜장면 다 먹은 다음에 갯벌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농구했다가 좀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좀 어려 보이는 느낌? 영신님은 너무 학생 느낌이 많이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영신님 체격이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체격도 크지가 않잖아요. 몸이 피지컬도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더군다나 영신님이 또 어리기도 하고 아직 계속 학생 같은 느낌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영신님 보면은. 맞아요. 취미도 코인 노래방 간다고 하고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 남자하고 내가 함께 험난한 세상을 같이 헤쳐나가기에는 오히려 좀 듬직한 느낌보다는 영식이를 얻고 내가 헤쳐나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무리 연상녀 분들도 영식이한테 남자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영철님하고 대화하면서 열정적으로 후회 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영식님이 뜬금없이 인터뷰에서 영자녀가 대화하기 전에 울었거든요. 슬프든 괴롭든 지금을 즐기자 울었어요. 영자님하고 대화하기 전에 갯벌 갔다 오고 나서 오늘 영식님이 한 3번인가 우셨는데 3번 다 우는 모습에 하나도 공감 안 됐어요. 우울증이 아니라 감정을 못 숨기는 겁니다. 아직 어려서.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리다고 하지만 영식님 나이가 이제 29인가요? 어리지 않아요. 20대 후반이 어리지 않아. 제가 화요일날 어제 리뷰했던 프로그램에 둘이 동갑이에요. 넷플릭스 불량연애에 나오는 츠짱 둘이 동갑이야. 어린 나이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식이가 아직 어리고 마음이 여려가지고 그래서 막 많이 우는 거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영식님이 계속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랬나? 너무 갑자기 즙자고 감정 기복도 심하신 것 같고 오늘 보니까 여자분 입장에서는 영자님 입장에서는 영식님이 아직 자기 감정도 컨트롤 못하는 소년 같은 친구구나.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그럴 수 있는 성숙한 남자가 아니라 아직 영식이는 소년미가 강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절대 남자로 볼 수가 없죠. 오늘 영자님하고 1시간 반이나 얘기했거든요. 1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한다 했어도 아마 뭐 1시간만이 아니라 3시간을 얘기했어도 절대 영자님은 영식씨를 남자로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영식님이 혼자서 이렇게 있으니까 영자님이 영식님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줬어요. 영식씨가 외고 나왔다. 그리고 내가 고대 경영 나왔다. 이렇게 하니까 영식님은 진짜 잘 자랐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은 지금은 여기서 지금 선택 못 받았긴 하지만은 밖에 나가면은 또래 여자들한테 인기 많을 거라고 위로를 해준 거거든요. 이건 위로야 위로. 영자님이 다른 의도가 있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 위로였는데 영식님은 여기서 엄청 오해를 해가지고 되게 기분 나쁘게 들었더라고요. 내가 무슨 홍보 목적으로 방송에 여기 나와가지고 내 얼굴 알린 다음에 밖에 나가서 내 또래 어린 친구들 만나려고 나왔다고 영자님이 그렇게 생각했구나 이런 식으로 꼬아들어가지고 영자님하고 그렇게 대화를 마친 다음에 따로 불러가지고 따질 정도로 영식씨가 단단히 화가 난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이게 긁힐 일이 아니죠. 슈퍼테드님 말씀은 그게 그렇게 긁힌 일이냐고 하셨는데 긁힐 일이 전혀 아닌 거야. 설령 영자님이 그런 의도로 얘기했다 하더라도 내가 아니면은 영자님이 그렇게 생각했나 보다. 뭐 그런 거보다 하고 넘기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둘째 날이고 진짜 별것도 아닌 거였습니다. 영자님이 얘기한 거는 진짜 위로였고. 근데 영식님이 지금 심신미약 제작진하고 인터뷰하고 즙짰잖아요. 즙자고 와서 영자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데 얘기를 하니까 그걸 되게 꼬아서 들었나 봐요. 영식님이 영자의 위로를 듣고 어떻게 인터뷰했냐면은 나는 수시로 대학 가려고 하는데 정시로 대학 가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기분 나빴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세요. 비유도 수시 정시 비유도 하필이면은 그렇다는 거야. 조금 비유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자님하고 그 위로 받을 당시에도 자꾸 학원 얘기하고 학교 얘기하고, 영자님은 졸업한 지가 10년이 넘었어. 근데 영식님은 계속 나 뭐 외고 나왔다. 이미 거기서부터가 남자로 안 느껴진다는 거죠. 어쩌라고. 아, 외고 잘 나왔네, 잘 자랐네, 거기서 끝이지 뭐 외고 나온 거 어쩌라고. 영식님이 어떻게 보면 아이처럼 애처럼 느껴지게끔 행동을 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영자씨를 불러내가지고 화가 나서 따지는 것도 그것도 애 같은 모습이었어요. 자기 혼자 흥분해가지고. 영자님 불러내서 기껏한다는 말이 지금 나는 솔로 여기는 5박 6일밖에 없지 않냐, 나는 여기서 열심히 할 거지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속 따지더라고. 그거 역시도 영자님 입장에서는 아, 역시 내가 본대로 애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니까. 화도 안 나지. 그냥 단순히 영식씨가 오해한 건데 좀 더 성숙했다면은 그냥 점잖게 얘기했다거나 넘어갔다거나 했을 것 같은데, 영식님이 이제 화가 나서 얘기하니까, 자기 감정을 티를 내서 얘기하니까 영자님 입장에서는 그냥 어리게 귀엽게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자님 입장에서는 여기서 어설프게 영식이한테 여지를 주면은 영식이가 대단히 크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더욱더 영식씨를 계속 어리게 보면서 선을 그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송으로 뜬 다음에 밖에서 잘 되려고 한다, 왜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영자님한테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자님은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영식님 스스로가 뭐 본인이 그런 생각 했나? 괜히 찔려가지고 화가 나는 건가? 절대 영자님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괜히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찔렸나? 너무 과민 반응이라는 거지. 아무튼 영자님 입장에서는 영식님이 계속 그렇게 따지고 화내는 게 웃기고 무섭지도 않고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들같이 괜찮게 봤다, 위로 차에서 얘기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뭐 아들같이 봤다는 얘기에 또 긁혀가지고 나는 SNS 하는 사람도 아니고 홍보 목적도 아니고 진지하게 나온 거다 하면서 이렇게 분노했잖아요. 아무도 영식님한테 홍보 목적으로 너 나왔다, 네 여기서 그냥 홍보 목적으로 나와가지고 네 얼굴 알린 다음에 밖에 나가서 네 또래대로 잘 되려고 한 게 그러려고 나온 애다, 이렇게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영식님 혼자서 이렇게 과민하는 거 보면은 본인 스스로 괜히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나? 계속 그런 의심이 들어.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따지고 분노하다가 뜬금없이 영자님한테 자기소개 들었을 때 영자님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장거리든 나이든 취미든 걸리는 게 하나도 없었다, 갑자기 고백하고. 이게 무슨 대화의 흐름이야? 따지고 화내다가 뜬금없이 영자님한테 고백하고,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영식님이 나 송파 토박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송파 토박이라고 얘기한 것도 예전에 한번 제가 리뷰할 때 토박이라는 얘기 쓰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들린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나는 거기에서만 산 거를 되게 자부심 느껴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답답하게 느껴져요. 더군다나 지역도 송파하다 보니까 내가 좀 그래도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송파가 또 부촌이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느껴진다는 거지. 루카스님 말씀처럼 우리 집 잘 산다, 나 잘 사는 지역에서 살아왔다, 이런 게 조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닥 막 엄청 좋게는 안 보인다는 거죠. 이게 영식이 말하는 의도는 그런 게 아닐지 몰라도 여기 채팅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다 보니까 영자님도 영식님한테 송파 토바이로 얘기하는 게 너는 되게 왕자님처럼 느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영식님 긁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식님이 먼저 송파 토바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 약간 영자님 입장에서는 철없는 왕자님처럼 느껴져가지고 왕자님이라는 워딩을 쓴 겁니다. 영자님은 나름대로 학원 원장이잖아요. 수학 학원 원장. 나름대로 거친 인생을 살아왔고 인생의 파도도 많이 겪어봤는데, 영식님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감정 기복도 심하고 자기가 뭐 송파 토박이라 그러고 이러니까 더 애같이 느껴지지.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대치동 가서 학원도 다녔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대치동 가서 학원 다닌 얘기를 지금 30대 후반 영재님한테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아니 여러분, 근데 봐봐, 나 고등학교 2학년 때 대치동에서 학원 다녔다는 얘기가 그거 뭐 어떻게 봐야 돼? 그러니까 맞아요, 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그린리퍼님 말씀처럼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니까 영재님 입장에서는 너가 송파 토박이라고 계속 그러고 하는 거 들으니까 왕자님 같다고 하면서 계속 거리를 둔 겁니다. 영자님 때는 거리를 둔 거라고 전 생각했어요. 네가 아무리 나한테 좀 어필을 하고 나 좋다고 호감 표현을 해도 나는 너가 그냥 애같이 보이고 자란 아들 같은 느낌이고 그냥 왕자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영식이 너는 되게 곱게 자란 느낌인데 나는 곱게 자라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영식님이 상당히 좀 긁혔던 것 같아요. 영식님 딴에는 되게 치열하게 살았고 곱게 자라지 않았는데 곱게 자랐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들 같다, 왕자님이라고 영자님이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영식이한테 말이 심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만약에 영식님이 영자님을 불러내가지고 처음부터 뭐 자기가 불만 있는 거는 얘기 안 하고 남자답게 영자님, 저는 영자님 마음에 들어요, 영자님하고 알아보고 싶어요, 영자님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영자님이 왕자님 같다, 네 아들 같다
그런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대치동으로 학원 다녔었고 나 송파 토박이다 그런 얘기 안 했으면은 영자님이 굳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워딩 안 썼을 것 같아. 근데 기껏 불러내가지고 영자님한테 한다는 말이 아까 영자님이 한 얘기 기분 나빴다. 난 여기서 진심으로 5박 6일 동안 하려고 하는데 왜 나를 그렇게 홍보 목적으로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비춰지게끔 얘기했냐 따지니까 영자님이 마음의 문이 확 닫혔겠지. 시작부터 기껏 불러서 한다는 얘기가 뭐야 이런 얘기 하려고 불렀어? 하다 보니까 영자님도 이제 영신이하고 확실하게 거리를 두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영식님이 따질 거만 따지고 고백하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따지면서 고백을 했어요. 따지면서. 그러니까 영자님 입장에서 어처구니가 없잖아. 얘 뭐 하자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영자님 입장에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왕자님 같다 너는 그냥 곱게 자랑 같다라고 하면서 거리를 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자님이 왕자님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영식님이 긁혔잖아요. 그래서 왕자님이면은 자기소개 엄마가 써줬겠냐 자기소개 내가 썼다. 이것도 난 너무 좀 그랬어. 엄마 얘기 왜 해? 영자님 왕자님 얘기했다고 엄마 얘기 왜 해? 그리고 맞아요 1020님 말씀대로 아침밥도 내가 했다. 그런 얘기 왜 해? 어쩌라고. 근데 아침밥도 내가 했다는 얘기 듣고 영자님이 영신이한테 뭐라 했냐면은 엄마가 없으니까 네가 했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웃겼어. 근데 그건 기분 나쁘겠더라. 다른 거는 영자님이 그럴만 했다고 생각하는데 영신님이 아침밥도 내가 했다는 얘기 듣고 영자님이 한다는 얘기가 엄마가 없으니까 네가 했겠지 이게 그거는 영신님이 기분 나쁠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영신님이 그 왕자님 얘기 아무리 긁혔어도 자기소개 내가 썼다 엄마가 써주지 않았다. 이게 남자가 아니라 애 같은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모먼트가 너무 많았어요. 남자가 아니라 애 같은 느낌이 들만한 모먼트가 남자로 느껴질 만한 부분은 하나도 없었죠. 사실 영신님이 영자씨한테 얘기할 때 그 영자님은 영신한테 계속 확실하게 선을 긋습니다. 여지 1도 안 주고 고난을 앞으로 헤쳐갈 남자를 내가 찾고 있는 건데 너는 그런 남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듣고 영신님은 아 영자씨가 나를 절대 남자로 안 보는구나 내가 남자다운 면을 보여줬다 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아침에 아침 준비하고 청소하고 물티슈로 다 닦고 파리 쫓고 전부 다 했다. 왕자님이 이런 거 하겠냐. 그거 역시도 예시가 잘못됐어. 아침 일어나가지고 나 혼자서 다 아침 준비하고 청소하고 파리 쫓았다는 게 왕자님이 그런 거를 하겠냐고 하는 것 자체가 왕자님 같았어요. 징징대는 느낌. 영자님이 바라는 남자다움은 그런 게 아닌데 영신님은 너 왜 자꾸 나 섭섭하게 왕자님이라 그래 나 왕자님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징징대는 느낌이다 보니까 더 영자님 입장에서는 정 떨어지지. 애초에 정도 없었지만은. 근데 그리고 영신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다르게 본다면은 생색내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 생색내는 것처럼. 영신씨가 아침밥 한 거는 상당히 뭐 고맙고 좋은데 이게 영신님이 자꾸 왕자님이 아침밥 준비하겠냐 이렇게 하는 거를 듣다 보면은 짜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해놓고 욕먹을 수 있다는 거죠. 해놓고. 아무튼 영신님이 계속 나는 왕자님 아니라고 해도 영자님은 잘 커서 엄마가 좋아하시겠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거리를 두더라고요. 아무튼 영식님이 영자님이 잘 커서 엄마가 좋아하겠다는 얘기에 또 긁혀가지고 나는 할머니가 키워줬다. 엄마 아빠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생각 안 한다. 나는 엄마 아빠는 정말 바쁘셨고 할머니가 키워주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울컥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영신님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영신님이 그냥 얘기한 것만 봤을 때 아마 대치동에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대요. 대치동이 워낙 집값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감당이 어려워서 부모님 두 분 다 이제 바쁘게 맞벌이로 돈을 버셔가지고 자식한테 투자를 하는 거죠. 학원을 대치동에서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 아마 영식님의 부모님도 그러신 분들이지 않았을까. 부모님 두 분 다 이제 바쁘게 돈을 벌어가지고 대치동이 다 너무 비싸잖아요. 학원비부터 해가지고 다 비싼데 그걸 다 이제 영신이 뒷바라지를 하려다 하다 보니까 두 분이 맞벌이 하시고 할머니가 영신님을 이제 케어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도 20대 중반까지 할머니가 키워주셨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왕자겠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근데 방송을 본 제 입장에서는 영신님이 그렇게 말하는 걸 다 들어보니까 왕자로 확정.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영식이가 왕자가 아닌가? 영식이가 그렇게 고생도 많이 하고 알고 보니까 상남자였나? 한번 들어봤는데 영식이 사연을 다 들어보니까 왕자로 확정. 그리고 부모님이 가난하시고 두 분 다 바쁘셨다. 할머니께서 일하셨고 나는 할머니 손에서 20대 중반까지 컸다. 그래서 나는 엄마 아빠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은 아니고 할머니한테 더 감사하다. 이런 것들 역시도 그런 거 역시도 저는 더욱더 영식님이 왕자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영자님이 그냥 왕자님이라 그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듣고 혼자 긁혀가지고 자기
자기 가정사를 얘기했단 말이죠. 그거 역시도 좋지 않았다. 영신님이 되게 좀 순수한 면이 있으시고 그러긴 하지만은 영자님하고의 대화에 있어서는 이성적으로 느껴질 만한 부분이 1도 없었어요. 그냥 애 같은 느낌, 동생 같은 느낌, 딱 그 정도. 조카, 그러니까 동생도 아니고 조카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조카. 여러분 근데 영신님이 이게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영자님이 상당히 좀 확실하게 선을 그었잖아요. 나는 앞으로 고난이 많을 텐데 결혼 생활하면은 고난을 함께 헤쳐갈 남자를 원하는데 너가 그런 남자는 아니다. 진짜 선을 확실하게 그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신님이 영자님과 대화를 마치고 영자님이 이쁘고 그리고 영자님이 내 말을 잘 들어줬다고 순자님보다 영자님이 더 좋아졌대요. 무서워. 물론 여러분들이 영신님을 좋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영신님을 순수해서 몰라서 그렇다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나는 좀 무섭게 봤는데? 아니 영자님이 이만큼 싫다고 너 남자를 안 보인다고 했는데 내 얘기 많이 들어줬다고 영자님 더 좋아졌다? 어떻게 보면 영자님이 이 정도 선 그은 거는 잘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만약 영자님이 어설프게 옥순이처럼 이상하게 여지를 주면서 선을 그었다면은 영신이 눈 돌아갔을 것 같은데 분노하고 증오하고 배신감 느껴하고 나를 속였다 하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영자님이 옥순이처럼 그렇게 여지 줬다면은. 근데 영자님은 확실하게 선을 그었잖아요. 너는 그냥 애 같다고, 잘 큰 아들 같다고. 상당히 영자님은 영신님한테 잘 했다고 전 생각합니다. 영자님의 인터뷰를 상철하고 동갑인데 영식씨가, 그리고 나랑 9살 차이인데 영식씨가 상철씨보다 더 어리게 느껴진다. 그리고 반항 잘하는, 반항심 있는 공부 잘하는 학생 같았다. 저런 학생 같은 친구들은 괜히 꺾으면 안 된다.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영자님은 계속 끝까지 영신이 귀엽게만 본 거죠. 남자를 안 보고. 상철씨하고 영식님하고 차이점은 상철씨는 그래도 본인이 학원을 운영하잖아요. 태권도 관장으로.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도 많이 겪어봤을 거고 아마도 좀 더 이제 상철님이 남자답다 보니까 영자님은 영식님보다는 상철씨한테 더 끌려하는 것 같았어요. 상철씨가 또 대화도 자신있게 잘하고 영식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시는 건 추측이고 영자를 왜 커버치는지 이해는 잘 안 가요. 그냥 넘어가요. 이해 안 가면. 모두를 다 이해시킬 수 없잖아. 그냥 들어. 이런 거야.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영식님도 영자님이 말한 게 뭐가 긁혔어. 기분이 나빠. 넘어갈 수 있어야 됐었어. 이거를 막 하나하나 꼬치꼬치 왜 그렇게 말했냐고 하면서 따질 게 아니라 영자님 저렇게 생각했네 하고 넘어갔으면 됐는데 영자님한테 따지니까 별로 남자답게 안 느껴진다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애초에 서로 다른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다 맞겠습니까?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저렇게 봤나 보다. 그게 뭐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니었겠지 하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좀 넓은 품이 있어야 되는데 영식님은 그러지 못해가지고 좀 남자다운 면이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영식이가 긁지 않는 복권이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영식님을 좋게 보는 거는 일단은 좋은 학벌, 그리고 약간 모성애를 자극하는 어린 외모, 그리고 외적으로 이렇게 좀 보호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데 집까지 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식님을 좋게 보는 거라 생각해요. 영식님을 상당히 이제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감정기복이 심하고 아직 어리고 집짜고 충동적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막 하나하나 다 따지는 거, 물론 뭐 따져가지고 좋을 수도 있는데 같은 남자 봤을 때는 저는 그런 거 그래요. 뭘 따져. 별것도 아닌 건데 상대방이 그렇게 봤으면 그렇게 봤나 보다 할 수도 있어야지 뭐 그렇게 다 따질 것 같고 따지지. 본인이 어떻게 오해한 것도 있는 건데. 빌런이 될 수 있을까? 호감 이성이 너무 자주 바뀐 엊그제 순자라고 하더니 그새 또라고 하고, 맞아요. 그거 역시도 마찬가지죠. 물론 뭐 이 사람 저 사람 알아볼 수 있는데 순자님한테 삐지다 보니까 영자님 가까이서 오니까 영자님 이뻐가지고 영자님 좋다, 내 얘기 잘 들어주니까 좋다, 그런 거 역시도 좀 그냥 좀 너무 그 역시도 충동적인 욱하는 마음이지 않나.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아무리 남자가 연하여도 기대고 싶고 남자로 느껴져야 남자로 보이는데 영식이는 그런 남자로서의 매력이 전혀 없습니다. 뭔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게 아니라 나의 문제를 더 크게 만들 것 같은 느낌? 뭔가 정서적으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정서적으로 더 혼란스럽게 만들 것 같은 느낌? 영식님은 좀 그런 느낌이 강하죠. 내가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더 힘들고 피곤하게 만들 것 같은 느낌이 강해가지고 사실 좀 영식님이 인기 있기가 어렵다 생각합니다. 영식님 많이 어린데 탁형님 생각에는 진지하게 결혼 생각 있어 보이나요? 여러분 이게 위험해. 딱 이 시기가 위험해. 이때 결혼하는 게. 영식이처럼 물론 본인 생각에는 어리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아직 그 마음이 조금 강인하진 못하잖아요. 이런 시기 때 나는 정말 결혼 서둘러서 결혼 빨리 할 거야. 딱 이게 진심이랑 별개로 위험하다 생각해요. 저는 진심이랑 별개로 영식님이 좀 더 둔해지셔야, 그래야지 좀 결혼하셨을 때 문제 없이
없지 않을까요? 지금의 영식님은 너무, 물론 지금 당장 결혼해도 될 만한 능력을 갖추셨겠지만은 이 시기, 이런 시기 때 결혼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은 게, 결혼 생활에 정말 무수히 많은 외부 요소들이 많잖아요. 유부녀, 유부남 분들은 아시겠지만 난 가만히만 있어도 자극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영식님은 그런 자극들에 대해서 그냥 무던하게 그러려니 하고 넘기고 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영식님은 영자님한테 이렇게 못 넘기고 따지고 하는 거 보면은 좋지 않다는 거지. 영자님은 분명히 위로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건데, 그거를 나는 기분 나쁘네, 따져야겠다 해서 따로 불러가지고 따질 정도의 그런 생각이라면은 위험하다는 거지. 특히 여자분들보다 남자들이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더 몇 배로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영식님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영자님하고 만난다고 했을 때, 연상녀를 만난다고 했을 때 영식님이 더 여자분들보다 예민해. 그러면은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무던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튼 영식님은 아직 결혼하고는 거리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기준에서. 영자님이 9살 연상인데도 영식님이 나이에서도 걸리는 게 없었다는데 솔직한 발언 같나요? 저는 영식님이 그냥 빨리 내 가족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좀 많이 외로워하시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뭔가 허들이 높지 않게 보고, 그냥 뭐 거리 가깝고 학력 괜찮고 나이는 전혀 안 보고 빨리 자녀를 낳고 이런 거에 대한 욕심보다는 나하고 함께 살 사람, 이런 거에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부모님으로부터 항상 따로 살았고 할머니가 이제 키워주셨고 하다 보니까 내 가족을 빨리 서둘러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래서 이렇게 좀 조급하게 서두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일단은 빨리 결혼부터 하고 싶은 생각? 좀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영식님이 저번에 영자님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영식님은 이번에 어떤 여추라고 얘기를 해도 다 그런 느낌이에요. 현숙님하고 얘기할 때도 현숙님도 영식님을 되게 어리게 친척 동생이랑 놀아주는 느낌이에요. 영식님이 지금 20대 후반이거든요. 29. 상철씨랑 동갑인데 영식님의 이런 보여지는 외모, 그리고 영식님의 패션, 영식님의 체형, 체격,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조금 동생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좀 여자분한테 남자를 안 보여주고 인기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미스터 추는 추지 말았어야 됐어. 물론 귀여웠어요. 남자가 봐도 영식님이 아침에 밥 먹다가 뜬금없이 미스터 추 춘 게 남자가 봐도 귀엽긴 했어. 근데 그게 막 진짜 하필이면 또 미스터 추야. 하필이면 또 미스터 추를 줬어. 무슨 방탄소년단 이런 거 추는 게 아니라 미스터 추를 추는 바람에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제 영식님이 남자를 안 보이죠. 딱 이모들이 조카 이렇게 응원해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영식님은 절대 커플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커플 되기는커녕 그 여자들한테 선택도 못 받을 거라 봐요. 그리고 오늘 영식님이 빛과 소금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뭔가 철학적인 얘기를 좋아하는 것도 별로 재미가 없지. 빛과 소금이 어둠을 밝혀주는 빛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하냐, 아니면은 부패하는 걸 막아주는 소금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하냐, 뭔가 그런 질문이었는데 영식님은 소금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영호님하고 얘기할 때 내가 이런 철학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준다기보다는 계속 내가 출연자들이 나를 애 취급하니까 뭔가 너무 어리게 보이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좀 뭔가 어른인 척하는 느낌?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인 척하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런 얘기 할 때. 어차피 영식님의 하는 행동들은 농구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고 그런 게 영식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게 진짜 영식님의 모습이고, 그런데 빛과 소금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동생처럼 보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남출들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남출한테 형님 거리기도 하고 존댓말 쓰고 이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말 편하게 하면서 나한테 반말 쓰게끔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영식님은 보면은 그 어떤 남출한테도 자기한테 반말 쓰게 허용을 안 했더라고요. 서로 존칭 쓰고 있어요, 영식님은. 그리고 오늘 정숙님한테 갯벌 데이트 이따가 뭐 저녁에 같이 하러 가자고 그랬었다가 그 데이트 선택 끝나고 나서 정숙님 부른 다음에 갯벌 가서 얘기하는 거는 없던 걸로 하자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도 영식님이 또 마음이 여리고 미안해하는 마음도 크고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막 정숙님 또 굳이 불러가지고 여추도 다 보는 데서 얘기하고 좀 어리게만 보이는 부분이라 좀 생각했어요. 그런 것들이 남출들이 은근히 부추기고 영식님이 또 어리고 막 귀가 얇으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했을 때 영식님이 그 말 듣고 정숙이한테 가가지고 사과하고 또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좀 어리게만 보이는 그런 부분이지 않았나. 그리고 저는 오늘 정숙님한테 갯벌 데이트 가자고 한 것도, 그것도 영식님이 괜히 발끈해가지고
또 방송 부분에서 이제 그 부분 보면은 정숙님이 은근히 영식님이 어려 보이고 그러니까 막 춤추고 그러니까 만만해 보여가지고 살짝 긁듯이 얘기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식님이 홧김에 좀 정숙님한테 갯벌 데이트 하자고 했다가 이제 데이트 선택할 때 정숙님 선택 안 하고 영식님이 현숙님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정숙님한테 좀 안 한다 하고 미스터 추 추는 거 보고 옥순씨가 랜덤 데이트 하면은 영식이 하겠는데 라고 했다가 갯벌 얘기할 때는 그 정숙이 또 뭐라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서 영식님이 딱 정숙님한테 그럼 나하고 가자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마 갯벌을 거기 왜 가냐 가라고 해도 안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나? 그래가지고 영식님이 발끈해서 정숙이한테 급발진해가지고 훅 이렇게 뭐 이따가 뭐 밤 되면 둘이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영식님이 은근히 제가 얘기한 부분처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여유 있는 모습보다는 살짝이라도 뭔가 내가 어려 보이거나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우습게 본다 싶으면은 까칠하게 나오는 게 좀 있어요. 현숙님하고 얘기할 때도 좀 까칠하게 얘기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말하는 게 좀 있어 영식님이. 상대방이 농담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좀 영식님이 그런 면이 있고 잘 삐지는 게 있고 내가 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받는 게 싫어가지고 더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숙님 불러가지고 기껏 하는 게 축구 게임하고 농구 게임 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 여자분들이 대화하고 싶지 막 카메라 찍고 하는데 영식님하고 축구 게임 와서 놀아주고 농구 게임 와서 놀아주고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을 텐데 영식님이 그거를 뭔가 하고 싶어하고 같이 하자 그러고 이런 것들도 보기가 오글거리고 좀 그렇지. 그걸 해주는 여자분들도 불편하고 자기 또래랑 있으면 안 저럴까요? 자기 또래랑 있어도 그럴 것 같은데요? 영신이 성격일 것 같은데요? 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렇게 또 하는 거겠지만 또래들의 있을 때는 또 다른 이유로 또 그런 게 좀 있지 않겠어요? 현숙씨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영식님하고 농구 게임하고 축구 게임 해주니까 현숙님의 모습이 딱 친척 동생이랑 놀아주는 누나 있잖아요. 친척 누나. 정말 호감이 있는 남녀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막 동생이랑 놀아주는 이모 느낌? 친척 누나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더군다나 현숙님이 또 키가 크잖아요. 키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현숙님이 너무 영식님하고 어울리는 그런 커플 이런 보기 좋은 여자, 남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딱 친척 누나, 친척 동생 같더라고. 그리고 오늘 좀 현숙님은 어떻게 보면 물리학과까지 나오셨다가 다시 거기를 끝내고 약대 들어가셔가지고 약사로 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현숙님 앞에서 영식님이 좀 자기의 어떻게 보면 전문 지식? 현숙님하고 어떻게든 공감대를 만들고 싶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이런저런 부분들 그런 거 얘기하는 것도 별로 안 좋다는 생각했었어요. 막상 정말 그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호감이 느끼는 게 아니라 더 뭔가 뭐 이런 얘기를 해?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 정말 현숙님하고 똑같이 약사여서 똑같은 직업이다 보니까 뭐 거기에 대한 고충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진짜 막 옛날에 공부했던 거 과학 공부했던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현숙님 입장에서는 공감해주기가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현숙님을 그렇게 들여보내고 났다가 다시 또 현숙님 불러내가지고 소원권 써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현숙님 불러내서 소원권 쓰는 거다. 꽃을 내가 그린 거 좋아하는데 현숙님은 영신이한테 조화를 그려줬거든요. 사람 죽었을 때 하는 조화 있잖아요. 그게 진짜 현숙님 마음인 것 같아요. 너하고 끝났다. 너에 대한 마음이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현숙님이 그런 꽃을 그린 것 같은데 영식님은 현숙님을 그렸더라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은 현숙이라고 하면서 얼굴은 안 그렸는데 얼굴을 안 그린 거는 빛나서 얼굴을 못 그렸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게 현숙님이 막 영식님이 그렇게 말해준 거에 대해서 감동받고 이런 거보다는 얘 지금 뭐 하는 거지? 뭔가 창피한 감동보다는 괜히 막 창피하고 현타오고 그랬을 것 같아요. 나이에 맞는 그런 플러팅이 있고 아무튼 그런 방식이 있잖아요. 나이에 맞는. 근데 지금 나이에 안 맞는 갑자기 종이학 선물 받는 느낌이지 않았을까 생각 듭니다. 종이학 선물. 오늘 영식님이 그 현숙님 선택했을 때 현숙님을 쳐다보지 않았잖아요. 쳐다보지 않은 이유가 현숙님 옆에 누가 있으면 표정 관리가 안 될까봐 현숙님 못 쳐다본다고 얘기했거든요. 나는 솔직히 좀 그거 보고 막 귀엽고 그런 거보다는 그냥 그렇던데. 영식님이 처음부터 현숙님만 좋아한 게 아니라 원래는 순자님 좋아하다가 그 전날에는 영자님 좋아했다가 지금은 현숙님으로 바뀐 거잖아요. 근데 너무 영식님이 금방 금사빠처럼 되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저는 좀 현숙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괜찮아 보이진 않더라고. 너무 금사빠 같아. 너무 금사빠. 영식 어쩌다가 나솔 나와서 모질이가 됐냐. 근데 이게 뭐 서툴 수 있죠. 영식님이 이제 20대고 한창 이제 놀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나이인데 뭔가 결혼 전제로 만날 수 있는 연애에 대해서는 서툴 수 있죠. 근데 이게 영식님이 조금 너무 센 척 하려고 하는 게 좀 그게 저는 좀 원래는 되게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착하신 분 같은데 누나 형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밀리지 않으려고 센 척 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광수랑 영수보다는 당연히 영식님이 더
좋긴 합니다. 광수랑 영수보다는. 영식이는 할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래도 근본이 착한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아직 인간관계는 그런 게 서툴러 보이고. 근데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영식님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30이야. 동갑이라니까 둘이. 뭐 20대 초반이면은 그럴 수 있어. 근데 영식님이랑 여기 불량연애에 나오는 츠짱이랑 동갑이에요. 영식님 직업은 무역회사 다니는 분입니다. 대기업 무역회사 다니는 분. 여러분 그 영식님이 고대 나오셨잖아요. 뭐 영수님처럼 중국에 있다가 특별 전형으로 이렇게 고대 간 것도 아닌 것 같고, 영식님은 고대를 그냥 제대로 이제 입학하신 건데 학벌을 중요하게 보신 분들은 영식님 너무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오늘 영식님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학벌을 많이 중요하게 보는 분들도 도저히 영식님의 모습에 대해서 실드 칠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영식님이 나이가 30입니다. 30. 나이가 30이에요. 오늘 영식씨가 현숙님하고 데이트하러 갈 때부터 실수들을 많이 했는데, 일단 어떤 실수를 했냐면은 현숙님하고 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영식님은 아무리 서툴어도 그렇지 현숙님 그냥 뒤에서 따라오든지 말든지 자기 혼자 그냥 앞질러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영식님이 현숙님한테 정숙님이라고 이름을 잘못 불러요. 정숙씨한테 미안한 마음이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머릿속에 정숙님 생각만 하느라고 현숙님한테 정숙님이라고 잘못 얘기하더라고. 이거 이름 잘못 말하는 거 현숙님이 되게 성격이 좋으신 분이니까 그렇지, 보통 나는 솔로에서 이렇게 이름 잘못 말하잖아요. 되게 여자분들 기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현숙님 성격이 좋으시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간 거지. 그리고 영식님하고 현숙님이 차 타고 가면서 아무 말도 없이 갔잖아요. 이것도 그래 뭐 아무 말 없이 어색해가지고 아무 말 없이 갈 수 있다 치는데, 데이트 장소에 도착해가지고 제작진이 그 데이트 장소에서 그 식당에서 장비 세팅하는 동안에 차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대요. 그때 뭐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영식님이 차를 뒤로 제껴가지고 누워버린 거는 그거 너무 진짜 무례하더라고. 오히려 현숙님이 어색한 걸 깨려고 영식하고 대화하려고 노력하는데 영식은 노력조차 안 하고 의자를 뒤로 제껴버려. 이게 무슨 경우야? 무례를 넘어서 본인 감정을 제대로 숨기지도 못하고 불쾌하게 해요. 맞아요. 성일이님 말씀대로 영식님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뭔가 크게 안 혼나본 거 느낌도 있고, 뭔가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있을 때 영식님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크게 한번 혼나볼 수도 있고 해야 되는데, 영식님이 공부를 잘하시다 보니까 아직 크게 안 혼나봤나? 얘기할 때도 현숙님의 농담이나 이런 것들을 농담으로 못 넘어가고 되게 불쾌하게 받아쳐. 그럴 만한 게 아닌데,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한 것도 아닌데도 되게 불쾌하게 말을 받아치고 기분 나쁘게 말을 하는 게 영식님이 저번 주도 그렇고 저저번 주도 그렇고 되게 많아요. 그리고 현숙님하고 데이트하는 거라면은 이 데이트도 현숙님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영식님이 선택한 거예요. 영식님이 남자들이 고르는 거여가지고, 남자들이 여자 선택하는 거라 가지고 영식님이 현숙님 선택한 거란 말이야. 현숙님은 고마워가지고 영식님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싶었는데 영식님이 기껏 현숙님 선택해놓고 나랑 데이트하는 동안에 계속 정숙씨한테 미안해하고 정숙씨 얘기만 하고, 그러면 개 짜증나지. 이럴 거면 뭐하러 나 선택했지 하면서 짜증날 수밖에 없죠. 고마운 마음보다도. 현숙님이 그리고 여기 데이트 장소 식당에 왔을 때도 이거 진짜 얻어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영식씨가 뭐라 말했냐면은 그럼 가짜로 얻어먹어요?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들 만나면 안 돼요. 말을 이렇게 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를 하나하나 현수님은 물어본 거잖아. 진짜 이거 제가 얻어먹어도 돼요? 물어보면은 식사 맛있게 하세요. 제가 이번에 살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가짜로 얻어먹어요? 뭐야? 들으면 내 귀를 의심했어. 지가 선택해놓고 뭐 하는 거야 이게? 현수님이 데이트 해달라고 현수님이 영신이 선택한 게 아니라 영신님이 현수님 좋다고 선택한 거잖아. 그래서 현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식씨가 계속 똥심 표정으로 정숙씨 생각하면서 불편하게 있어가지고 현수씨가 어색함 풀려고 계속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오히려 현숙님이 그리고 이거 진짜 내가 얻어먹어도 되는 거냐 그냥 물어본 건데 가짜로 얻어먹냐고.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상황이야? 싸우자는 거야 뭐야? 그리고 영신님이 눈빛이 되게 세요. 영신님 본인 스스로를 아는지 모르겠는데 기분 나쁘게 쳐다봐. 막 웃으면서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정색하면서 그럼 가짜로 얻어먹어요? 이렇게 하니까 현숙이 당황스럽지. 뭐지 얘? 뭐 하자는 거지? 내가 그렇게 기분 나쁘게 했나? 자꾸 그렇게 눈치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정숙씨가 아니라 현숙님이 정숙님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정숙씨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정숙 사건 때문이 아니라 영식 사건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면서 모든 걸 다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 이게 그 영신님 관점에서는 정숙님한테 미안해서 그런 거지만은 현숙님의 관점에서는 정숙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 어떤 누구의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그게 다르게 보이는 거잖아. 근데 영식님은 그런 거 하나하나도 다 짚고 넘어가는 게 너무 피곤해요. 물론 영식님이 지금 나이가 어려서 하기가 어려워. 나이가 어려운 것도 아니야. 솔직히 나이가 30이잖아. 무슨 나이가 어려서 그렇다는 실드 치면 안 돼. 그냥 영식이 스타일인 거야. 이게 성향인 거고. 본인이 분위기 완전 이렇게 곱창 내놓고 뒤늦게 이희경 씨 밥그릇 뒤집는 거 개인기 하고 있고, 그것도 별로야. 뭔가 상황에 맞지 않는 개인기였어요. 화기애애할 때 개인기 하잖아요. 그런 개인기 하면 웃기라도 하지. 지금 분위기 완전 개똥인데 곱창 나왔는데 밥그릇 얘기가 어쩌라고. 상황에 맞는 개인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상황에 맞는 개인기가. 그리고 이게 또 대화를 할 때 현수님이 계속 여행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이런저런 질문했었잖아요. 근데 영식님이 고개로 아우 싸가지 없게. 현수님이 누나잖아. 어른이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하고 싸가지 없게 고개만 절레절레 그러고 뭐야 그게. 그리고 여행 얘기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를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오늘도 영식님이 저는 저번 주도 상당히 좀 이상한 모습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이번 주는 더 이상한 모습들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식씨 말로는 데이트하는 동안에 데이트 내내 정수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데이트에 집중 못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설레어서 말을 많이 못했다고 하는데 너무 영식씨가 잘못하는 거죠. 현수님의 시간 낭비만 하게 만들고. 차라리 현수님은 영식이같이 이런 사람하고 데이트 하느니 정수님하고 같이 짜장면 먹는 게 더 마음 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현수님은 영식씨하고 데이트하고 나서 되게 더 심란해하고 기분이 나빠하더라고요. 현수님이 인터뷰할 때 뭐라 했냐면은 나는 내가 애쓰는 기분이었다. 농담으로 던지는 거를 전부 기분 나쁘게 받아쳐서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게 맞나 생각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현수님도 딱 그 느낀 거예요. 나는 그냥 웃자고 이 분위기 풀기 위해서 얘기한 건데 그걸 전부 다 기분 나쁘게 받아치니까 어이가 없지. 내가 기분 나쁘게 한 것도 아닌데 정숙씨가 영식님 찝찝하게 만든 건지 내가 그랬어? 자꾸 정숙씨 생각만 하고 있고. 나 같아도 영식이 거릅니다. 저번 주에 영식이랑 현숙이가 결혼 커플일 거라고 예상한 분들 많이 계셨는데 오늘 본방 보면서 영식 현숙은 절대 아니겠구나 그렇게 많이들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현숙님은 오늘 데이트로 영식이는 아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끝나고 걸어오면서 영식님이 빠삐코 입에 물고 빨면서 왔거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태도. 쭈쭈바 빨지마. 애 같아. 여자분들이 연하나 원하는 거는 나보다 어리지만은 되게 남자다운 짐승 같은 그런 기댈 수 있는 연하남을 원하는데 쭈쭈바 빨면서 그 뭐야 그게. 때려쳐 그냥. 쭈쭈바나 빨아. 여태까지 나는 솔로 보면서 빠삐코 빨면서 여출하고 걸어오는 거 처음 봤네. 정말 너무 남자로 보일래야 보일 수가 없어요. 다른 거 다 괜찮았어도 그날 데이트가 다 좋았어도 쭈쭈바 입에 물고 막 그냥 있어. 정 떨어져요. 진짜 개 정 떨어져.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웬만하면은 깨물어 먹어. 가끔 보면 혀로 막 이렇게 빨아먹는 애도 있거든요. 그것도 극혐이야. 꼴보기 싫어. 그런 부분들이 지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쭈쭈바는 웬만하면은 여자하고 데이트할 때 안 빨 것 같은데 웬만하면은. 영식이가 연하녀 만나거나 동갑 만나면은 여자 입장에서 좀 다르게 볼까요? 저는 이거는 영식씨가 지금 뭐 연상녀인 현숙이가 아니라 영식씨가 연하든 동갑을 만났어도 여자분들이 느끼는 거는 똑같다. 여자분들은 본능적으로 나보다 더 강하고 나보다 더 아는 게 많고 듬직하고 기댈 수 있고 이게 여자분들이 저는 본능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영식씨가 과연 본인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본인보다 동갑인 친구한테 과연 듬직한 남자가 될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식님의 이런 점에 대해서. 현숙이 오늘로서 끝났다가 속 시원했어요. 오늘로서 끝날 수밖에 없죠. 솔직히 현숙님이 내 아들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반자,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는 거지 내 아들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진짜 오늘로서 끝나는 게 딱 그게 현숙님이 현명한 거죠. 아무튼 저는 아직 영식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오늘 영식님이 뒤늦게 쭈쭈바 다 먹고 나서 광수씨하고 고민상담 받았거든요. 물론 광수씨하고 고민상담 또 잘 못해줬긴 했지만은 영식님이 광수씨한테 고민상담 받고 나서 현숙님한테 편지를 써서 줬어요. 저는 편지 내용이 제가 너무 정수씨한테 미안한 마음이 크다 보니까 현숙님한테 죄송하게도 데이트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뭐 이런 내용의 편지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영식씨가 현숙님한테 어떤 편지를 써서 줬냐면은 충격적이게도 놀라지 마세요. 이행시 써서 줬어요. 이행시. 현재를 사는 현숙씨 수고하십니다. 만나면 안 돼. 진짜 이게 끝이야. 막 영식씨는 뭐 부모님이 반대해도 내가 꽂히면은 그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하는데 안 돼. 여자분들 안 돼요. 영식님 아직 결혼할 때 아니야. 나도 내 눈을 의심했어. 내가 이거 봤는데 현숙님이 편지 받고 나서 더 심각해진 거예요. 웃지도 않아. 편지 딱 받고 나서 설레는 마음에 열어봤는데 표정이 더 굳어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편지 내용이 뭐길래 봤는데 이행시 현재를 사는 현숙씨 수고하십니다. 이거 놀리는 거잖아. 현숙님 기분 안 좋은데 더 엿먹이는 거 아니에요? 안 돼.
그래서 저는 영식하고 현숙은 결혼 커플이 확실히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 영식 씨의 편지가 저는 확실하게 영식이를 완전히 손절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혼 커플이 될래야 될 수가 없어. 이건 영식님이 서울대를 나왔어도, 영식 씨가 하버드, MIT, 스탠퍼드를 나왔어도 이 이행시는 용서가 안 돼. 이거는 학벌을 떠나서 이거 이행시는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식하고 현숙은 절대로 커플조차 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영식 씨가 분량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현숙님한테 차이는 거 말고는 분량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현숙님뿐만 아니라 순자님한테도 차인 거죠. 왜냐면 순자님도 확실하게 선을 그었거든요. 영수 말고는 다른 사람들한테 전혀 생각이 없다고. 그래서 영식님은 차인 거 말고는 분량이 없었어요. 물론 영식님이 뭐 커피도 아침에 만들고 주로 아침 식사 준비하고 치우는 것도 영식님이 하고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항상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인기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아무리 청소를 하고 뒷정리하고 요리를 해주고 이런 것들은 여자 출연자들한테 딱히 어필이 된다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했던 출연자들이 인기 많은 거 본 적이 없어요. 현숙님한테 너무 빨리 차여가지고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제가 뭐 실수했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볼 새도 없이 그냥 알았다고만 하고 바로 이렇게 들어오고 한 게 안쓰러워 보이고 그랬어요. 저는 애써 괜찮은 척하는 느낌? 뭐 영식님이 인터뷰는 오히려 현숙님한테 애쓰지 않아도 돼서 기분이 좋았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정신승리 같은 느낌이었죠. 왜냐면 영식님이 그 직전까지 현숙님하고 떨어져 잤지만 현숙님하고 뭔가 텔레파시로 공유하는 느낌 들었다. 현숙님이 너무 좋다. 바로 직전까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현숙님한테 차이자마자 애쓰지 않아도 돼서 기분 좋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 저는 정신승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승리. 오늘 송혜나 씨가 영식님한테 모태솔로 같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여자한테 차였으면은 뭐 때문에 나를 찬 건지 물어볼 법도 한데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알았다고 하고 들어가는 게 별로 이렇게 성숙해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저도 조금 다른 출연자도 아니고 영식님이 그렇게 하니까 조금 영식님은 피드백 받을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도 보여줬어요. 뭔가 여자분이 나를 싫어하면은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좀 불편했냐고 얘기를 들어볼 법도 한 부분이 있는데 영식님은 바로 그냥 알았어요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도망치는 모습도 있었고 상대방한테 내 문제점이 뭔지 듣고 싶은 것도 전혀 없어 보이는, 피드백도 안 받으려고 하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인터뷰조차도 오히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나 주셨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 이게 조금 짜쳤다는 거죠. 그리고 순자씨하고 데이트할 때도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영식님이 순자님한테도 마음이 있어요. 영식씨가 원래 순자씨한테도 마음이 있었다니까. 그러면은 조금 순자씨가 영수 말고는 알아볼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원래 초반에는 마음이 있었던 여출이니까 조금 더 노력해볼 만도 한데 순자씨가 영수 말고는 다른 사람 생각 없다고 하니까 바로 그냥 또 포기해버리더라고. 근데 이게 막상 순자님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 저번 주에 영식씨가 이런 말 한 것 때문에 상당히 좀 비난받았잖아요. 현숙님이 진짜 얻어먹어도 돼요? 물어봤을 때 그럼 가짜로 얻어먹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 그게 순자님한테는 안 그러더라고. 이번에도 그렇게 대화할 때 그런 식으로 말할 줄 알았는데 오늘 순자님한테는 안 그러고 남자 출연자들한테도 딱히 그런 모습이 없어가지고 참 미스테리예요. 막상 자기가 좋아하는 여출 현숙님한테는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아무리 정숙님한테는 신경 쓰인다 하더라도 참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째째롱님께서 영식씨가 진짜 현숙을 좋아한 건지 의문이라고 하시는데 그냥 영식님 방송이라 가지고 딱히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근데 방송이다 보니까 한 명을 골라가지고 좋아하긴 해야 되고 그래서 뭔가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째째롱님 말씀대로 딱히 좋아하는 여출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명만 걸려라. 맞아. 딱히 엄청 좋아하는 여출은 없는데 한 명만 걸려라. 그런 건가 봐. 방송이다 보니까. 막 영식님이 일부러 현숙님이 만만해서 그렇게 막 악랄하고 그럴 것 같진 않고 진짜 엄청 좋아하는 여출이 딱히 없다 보니까 그냥 다 찔러보는 느낌? 왜냐면은 진짜 현숙님이 좋아했다면은 말도 그렇게 안 할 뿐더러 현숙님하고 대화 중에 의자 뒤로 눕혀가지고 눕는 그딴 행동 못 하거든요. 근데 영식님 한 행동도 보면은 다 찔러봐요. 영자씨한테도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 이런 분위기로 뜬금없이 영자씨한테 호감 표현하고 현숙님한테도 그러고 정숙씨한테도 그랬어요. 근데 순자씨한테도 그랬단 말이죠. 이런 것도 보면은 진짜 그린리퍼님 말씀처럼 한 명만 걸려라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 뭐라도 해야 되니까 방송이라 정신 없어가지고 한 명만 걸려라 느낌인 것 같긴 해요. 영식님 보면은.
영식님은 오늘 현수님으로부터 차이면서 이제 커플 될 가능성이 아주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순자씨 신발을 신겨주던 순정남에서 가짜로 얻어먹냐는 진상남으로 이미지 바뀐 게 신기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진짜 현수님을 좋아한 거는 맞나 라는 생각 드는 거죠. 왜냐면은 맞다, 그것도 있어. 진짜 현수님을 좋아한 게 딱히 아닌 것 같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현수님한테 편지로 이행시 편지 줬잖아요. 현재를 살아가는 현수님 수고하십니다. 이런 장난식의, 현수님 개빡쳤는데 그런 장난식의 이행시 편지 줬잖아. 진짜 그냥 한 명만 걸려란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딱히 현수님을 좋아한 것 같지도 않아. 좋아하긴 했었나 싶어. 그냥 지금 이 나는 솔로 나온 김에 방송이니까 한 명만 걸려라는 식으로 똑같이 그냥 다 찔러보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영식님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식님이 오늘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9살 연상인데 사귀어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영식님 할머니께서 얘기한 게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냐, 집안도 봐야 된다, 그리고 할머니의 그 전화로 느껴지는 목소리의 말투 빡빡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자 출연자분들 중에 가장 빡빡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했었어요. 영식님은 분명히 초반에 부모님이나 집안이 반대를 해도 나는 내가 마음에 들면은 결혼할 거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할머니랑 통화할 때 보니까 쉽지 않아. 더군다나 영식님은 할머니한테서 컸잖아요. 할머니가 그렇게 단호하게 반대를 하시고 뭔가 부정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영식님은 그렇게까지 막 금방 내가 이렇게 할머니부터 독립돼가지고 할머니 의견이랑 상관없이 내가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식님 부모님도 계세요. 부모님한테도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할머니까지도 뭔가 맞춰야 되다 보니까 더더욱 뭔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워, 이게 쉽지 않아. 그리고 영식님이 오늘 순자님 굳이 불러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영식씨가 순자님한테 불러내서 무슨 얘기 하나 저도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순자님은 불러낼 이유가 없어요. 현수님한테는 손절당했고 순자님한테도 사실상 저번 주에 랜덤 데이트 할 때 나는 영수씨 말고는 딱히 관심 있는 사람 없다고, 영수님 말고는 아예 다른 사람을 알아보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영식님이 순자님을 불러낼 이유가 1도 없었는데, 순자님이 불러내서 기거한다는 얘기가 뭐였냐면은 일단은 사과는 안 하겠다, 여지는 주고 싶지 않다, 내가 생각하는 사람 중에 순자님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호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불렀다고 하면서 당황하고 있는 순자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여기서 너무 웃긴 거는 순자님한테 그렇게 말을 해놓고 기분 나빠하고 침울해야 되는 거는 순자님인데 오히려 영식님이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자기 혼자서 침울해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영식님이 은근히 보면은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안 맞는 행동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예전에 현숙님하고 데이트할 때도 좋아하는 여자 출연자하고 데이트하는 그런 태도나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순자님한테도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의 태도나 상황이 아닌데 뭔가 영식님은 어딘가 뭔가 고장난 느낌이 좀 있어요. 고장난 느낌. 이 상황에 맞는 감정과 상황에 맞는 말, 그런 표정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영식님은 좀 이상하다는 거죠. 물론 영식님이 뭐 저보다도 훨씬 똑똑하시고 좋은 대학교, 명문대 고려대학교를 나오셨고, 그리고 직장도 정말 뭐 좋은 직장 다니시고 계시고 너무나도 좋으신데, 영식님의 태도, 표정, 대화하는 거나 아니면은 뭐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거야. 그래서 순자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뭐 마음에 있는 사람 누군지는 말해줄 수 있어? 물어보니까 그런 것도 말해줄 수가 없대. 본인이 할 말만 하고 순자님이 듣고 싶은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0900 1차임으로 해,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먼저 일어나 버리더라고요. 자기 할 말만 하고 일어나 버리는 거야. 순자님이 계속 궁금해하고 물어보니까 그냥 0900 1차임으로 해 라고 하면서 자기 할 말만 하고 일어나 버리는 게 이게 되게 이상하다. 순자님은 영신이 좋다고 한 적이 없는데, 보통은 순자님이 여지 준 적도 없는데 영식님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여자분들이 무서워할 만도 하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자분들은 무섭지. 왜냐면 예측이 안 되잖아요. 예상과 예측이 안 되잖아. 그리고 이제 현수님이 순자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영식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순자님이 영식님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현수님도 영식씨 이상하다면서 나는 영식이한테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오늘 방송 장면에서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뭔가 많이 잘렸다. 중간에 뭔가가 좀 있었는데 뭔가가 많이 날아갔다. 아마도 영식이 순자한테든 아니면 영식이가 현숙이한테든 뭔가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숙님이 저렇게까지 행동하는 것 같은데 뭔가 방송에 내보낼 수가 없다 보니까 현숙님이 저렇게 뜬금없이 저렇게까지 정색을 하고 확실하게 저렇게 선을 긋는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가 날아간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러지 않고서야 현숙이 착해요 여러분. 현숙님이 착해. 근데 마치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저한테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뭔가 큰 잘못을 영신님이 해가지고 현수님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뭐 저번 주에 데이트할 때였나? 그때였는지 아니면 오늘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현수님이 대단히 뭔가 질릴 정도의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현수님이 영신님한테 그런 태도로 단호하게 거절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 영식 씨가 순자 씨랑 얘기하고 나서 현수님 불러내고 막 그랬잖아요, 오늘. 근데 현수님이 영식님한테 할 얘기 없다고, 나가지도 않았어요. 할 얘기 없다고. 그리고 영식님이 그럼 들어가도 되냐고 하니까 그거조차도 현수님은 들어오게 하고 싶지 않아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순자님이 일로 와봐 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여보낸 것 같았거든요. 현숙 씨한테 영식이가 순자랑 싸운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현숙님은 나는 영식님이 순자 씨랑 싸운 거라고 생각 안 했으니까 그냥 알아서 들어가서 쉬라고, 여태까지 나는술에서 나왔던 모든 여추 중에 가장 단호하고 냉정하게 이렇게 차단을 하더라고요. 보통은 여자분들이 마음에 없는 남자분들이 말을 걸거나 하더라도 나가서 대화라도 한 번 더 한다거나 단둘이 얘기를 조금이라도 한다거나 그러는데, 현숙님은 아예 그런 게 1도 없었어요. 1도. 그냥 영식님하고 엮이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소름 끼쳐 할 정도로 뭔가 불쾌하는 모습? 진절머리 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현숙님의 이런 반응이 되게 드문 케이스라고 봅니다, 저는. 그만큼 영식님이 현숙님을 질리게 하는 뭔가가 많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현숙님이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요. 영식님하고 데이트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현숙님 되게 호의적이었어요. 어떻게든 대화해보려고 노력했었고. 근데 데이트하고 와서 영식님이 이행시를 받고 난 이후부터 현숙님이 엄청 갑자기 이렇게 진절머리 치게 되는 뭔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식씨가 나는 아예 안 되는 거냐고 이렇게 현숙씨한테 말을 할 때도 현숙씨가 정말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여러분들도 이제 보신 분들 그렇게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영신이 인터뷰를 보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해하고 받아들인 입장 위주로만 얘기를 해요. 특이하게 인터뷰하는 게 있어요. 방송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영신님이 제작진하고 인터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현수님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좋죠, 뭐 오히려 뭐 제가 뭐 괜찮죠, 이런 식으로 희한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 오늘도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약간 이런 것들이 현수님이 느끼기에는 엄청나게 조금 소름끼치게 느끼는 부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현수님하고 대화할 때도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영자씨하고 대화할 때도 영자씨는 그런 대로 얘기한 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느끼니까 내가 느낀 대로 생각해가지고 영자씨를 몰아붙인 것처럼, 영신님은 다른 사람한테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느꼈겠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되시는데 나는 솔로 와서 이렇게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영신님이 이제 다른 분들하고 대화할 때 보면은 늘 항상 여자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식이더라고요. 영자님하고 비롯해서 영자님, 현숙님, 순자님까지. 분명히 현숙님도 영신이 싫다 했고, 순자님도 영식이 너 남자를 안 보여라고 했었고, 그리고 영자님까지도 너는 학생 같고 나는 선생 같아 라고 했었고. 근데 영신님은 받아들이는 게 특이해요.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받아들여요.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여자분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무섭게 느껴지고, 내가 말한 거랑 다르게 받아들이니까,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가지고 받아들이니까. 더군다나 영식씨가 멍청한 사람도 아니고 좋은 대학교 나온 똑똑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니까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더 진전머리 치게 되고 무섭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영식님은 순자님 신발끈도 매주가 했잖아요. 여자들 다 보는 데서. 이게 보면 볼수록 상대방을 위해서만 해준다기보다는 철저하게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만 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방송 보는 모습을 그렇게 느껴요. 특히 어떤 장면에서 또 그렇게 느꼈냐면은 수영하는 거. 누가 수영을 해요? 날씨도 좋지도 않은데. 날씨라도 맑고 좋았으면 모르는데 맨날 비 오고 있었잖아. 사람들 보면 맨날 야외에서 우산 쓰고 있고. 근데 영식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밥 해놓은 다음에 수영하고 있더라고. 그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상하다는 거야, 그런 것들이 다. 영식님이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상하다. 그러니까 물이 빗물 아니야? 빗물 진짜? 왜냐면 전날 비 많이 왔잖아. 보통은 찝찝해서라도 그 수영장에 들어가서 수영 안 할 것 같아. 비 엄청 와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기괴하고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영신님이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정말 똑똑하신 분들은 상대방 수준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자기의 그런 수준을 더 티내려고 하지 않고. 근데 영신님은 오늘 100일장 슈퍼데이트권 미션 할 때도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상했어 그냥 그런 것들이 다. 현수님이 영신님을 그렇게 진절머리 치는 거는 방송에 나오지 않은 이유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튼 이게 영신님이 사실 자기소개할 때까지만 해도 좋은 조건, 좋은
좋은 직장에다가 좋은 학력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을 안 해가지고 되게 간지나고 멋있어 보였거든요. 근데 그 간지나고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특이한 거였어요. 특이하고 이상한 거였어. 초반만 하더라도 진짜 얼굴도 일본 소년만에 나오는 무슨 캐릭터처럼 생겨가지고 잘생겼다 이런 생각 들었었는데 방송 보다 보니까 영식님은 그냥 좀 이상하고 특이했다. 남자들은 보통 특이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분들은 많이 무서워할 수 있는 캐릭터라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예상과 예측이 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그런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시간에는 뭘 하고 이 사람이 나랑 얘기할 때 이럴 때는 뭐 이런 사람이고 이런 거 보니까 이렇게 행동할 것 같고 표정이 이런 거 보니까 감정이 이런 거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딱 괜찮고 나한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사람인 건데 영식님은 좋아하는 사람한테 행동을 이상하게 하고 좋아하는 사람 불편하게 만들고 그 좋다고도 안 했는데 연고백 1참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나를 정리한다 그러고 뭐 하나 예상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느끼는 대로 보통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이 어떻게 느낀 거에 따라서 내가 생각한 거랑 맞춰가지고 대화를 하잖아요. 영신이 대화할 때 보면은 내가 느낀 것만 갖고 얘기를 해요.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생략하고 내가 느낀 것만 갖고 얘기하니까 이게 대화가 여기 나온 출연자분들이 되게 순하고 착하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오고오고 하면서 대화된 거지 다른 사람들은 보통 다른 나눗수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좋게 얘기 안 해주죠. 영식님은 좀 많이 이상하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제가 뭐 심리나 정신적인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깊게는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리지만은 영식님이 일반적이진 않아요. 영식님이 지금 나이가 적은 편도 아니잖아요. 이제 30인데 보통의 30대 초반 분들하고 생각해보면은 정말 일반적이지 않다. 엄청 특이한 부분이라 저는 생각 많이 합니다.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영식하고 영숙씨의 1대1 대화였거든요. 이거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영식님이 정말 좋은 대학교 나오셨고 지금 사회생활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사실 뭐 영식님이 뭐 빌런이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영식님은 좋다 나쁘다 보통이다 범주가 있다면은 이 범주 밖에 있다고 생각해요. 영식님이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영식님이 나이가 이제 30대인데도 이제 나이가 30인데도 영식님의 이런 모습들은 좋다 나쁘다 빌런이다 뭐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범주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 범주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범주 밖에. 일단 영수님이 정말 멋진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얘기랑 별개로 영식님이 그 말들을 알아들었냐 못 알아들었냐 이거부터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은 영식님 못 알아들었어요. 영숙님이 진짜 다그치듯이 야 정신 차려, 야 너 지금 사회생활 그렇게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영숙님이 이제 쓴소리를 했는데 참교육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영식님이 과연 그거를 이해를 했냐, 그거를 과연 내가 받아들이고 반성을 했냐, 그 부분을 제가 봤는데 오늘 영식님이 남자들 데이트 선택에서 영숙님을 선택했거든요. 못 알아들었어. 진짜 영숙님이 동생한테 얘기해주는 것처럼 진짜 딱 필요한 얘기만 딱딱 했어요. 과하지 않게. 그래서 영식님이 알아들었어야 됐어요. 영숙님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듣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했구나 이렇게 했어야 된단 말이야. 반성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소한 영숙님 말을 알아들었다면은 그동안 계속 불편하게 했던 현숙님, 영숙님 이분들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돼. 근데 영식님이 선택한 여자가 영숙이었단 말이죠. 이게 정말 답이 없다. 그리고 영숙이 선택한 이유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현숙님한테 마음 안 들키려고 모두를 속이기 위해서 그래서 가까이 앉아있는 영숙을 선택했대. 그러니까 영숙씨가 아까 영식님에 대해서 한창 얘기한 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야. 어떻게 보면 영숙님도 이게 나는 솔로가 방송에 나가고 방송 프로라는 걸 알고도 그리고 영숙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영숙님의 말하는 거에 대해서 지가 교수 본다지 왜 영식이한테 뭐라 해? 이렇게 나쁘게 보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감안하고 영숙님이 그 리스크를 안고도 영식한테 얘기한 건데도 불구하고 영식이는 전혀 1도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영식씨한테 무슨 말을 해봤자는 거야. 근데 영식씨가 이게 영숙님뿐만 아니라 현숙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현숙님이 충분히 완전 표정 정색하면서 말 걸면 죽여버린다 약간 이런 표정으로 진짜 말만 걸어봐 말 걸면 진짜 쌍욕할 거야 이런 표정으로 막 있었단 말이야. 말 걸지 말라고. 그런데도 계속 불러내. 영식님 분명히 순자님이 얘기해 줬거든요. 너 그만 귀찮게 하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영식이 계속 현숙화가 와가지고 여적수 와가지고 현숙님 잠깐 요 앞에서 대화하자 그러고. 영식씨는 너무 좀 이상하다. 이 뭐 여러분들은 뭐 영식씨가 빌런이다 뭐다 얘기하시는데 저는 좀 그런 범주에서 많이 벗어난 분이라 생각해요. 그냥 이상하다. 오늘 영식님하고 영숙님 대화부터 먼저 얘기해보자면은 영식님이 현숙님한테 일단 손절당하고 나서
그래서 한참 있다가 영숙님을 찾아왔어요. 여자 숙소 와가지고 영숙님이 되게 피곤하다고 하는데도 보통은 이렇게 피곤하다고 하면은 그럼 이따가 좀 쉬었다가 얘기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영식님은 그런 게 없어. 그런 뭔가 상대방의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에 대한 생각 같은 게 1도 없고, 일단 내가 지금 얘기하러 왔으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더 우선인 거야. 상대방이 뭐 감정이 어떻든 나에 대한 생각이 어떻든 불편하게 생각하든 말든 피곤하든 말든 그런 게 전혀 그냥 관심 1도 없고, 그냥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 당연히 나와야지 이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전 솔직히 나는 솔로 벌써 5년 넘게 리뷰하면서도 영식님 같이 이런 분을 처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영식님이 막 이기적이다 뭐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고장난 느낌이에요. 막 진짜 막 이 사람이 엄청 나빠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영식님은 약간 고장난 느낌? 타인의 감정이나 타인의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기분이 이러니까 내 생각이 이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상대방이 불편하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내가 좋으면 된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냥 약간 고장난 사람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기껏 피곤해 죽으려고 하는 영수님을 불러내가지고 영수님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생각해보니까 내가 영수님을 너무 생각 안 했다. 그래서 이제라도 영수님하고 잘해보려고 한다. 그런 의도로 불러낸 거였습니다. 사실 영수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면서도 되게 약간 섬뜩하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흔히 겪어본 사람 데이터에 벗어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영식님이. 근데도 영숙님은 차분하게 영식님 하는 얘기 중간에 끊지 않고 다 들은 다음에 영식한테 이제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아마 여자들 사이에서는 영자님도 그렇고 순자님도 그렇고 여자분들끼리는 공유를 하잖아요. 영식님이 좀 이상하다 이런 게 아마 공유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영숙님도 영식님이 좀 이상하다는 거를 알고 있었을 텐데, 보통은 이제 영식님을 그냥 피하거나 아 그냥 할 얘기 없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영숙님이 영식님 뭐 중간에 말 끊는 것도 없이 다 듣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영숙님이 되게 참 대처를 잘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숙씨가 저는 제가 진짜 나는 솔로 여출이 남자 출연자한테 대놓고 너 빌런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되게 실례되는 얘기잖아요. 너 빌런이라고 말하는 게. 근데 이렇게 막 속 시원하고 카타르시스 느껴지고 이런 것도 처음이야. 너무 멋져 보이는 거야. 그냥 개무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현숙님처럼 난처해하고 불편해하고 짜증내다가 끝낼 수도 있는 건데, 영수님은 표정 싹 바뀌더니 너 빌런이냐고 하면서 그때부터 참교육을 시작합니다. 정신 차려라.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지 말아라. 특히 영숙님이 말한 것 중에 멋있었던 게, 너 왜 행동을 이따위로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가가지고 이따위로 행동한 것 때문에 괜히 너 이렇게 사람들한테 입방에 오르락 내리락 하게 이렇게 행동하냐고. 이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 네가 행동 똑바로 못한 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오르락 내리락 네가 너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너가 행동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딱 지적을 하는 것도 영숙님이 되게 참 교양이 있으면서도 멋있더라고요. 그냥 교수라서가 아니라 영숙님 말씀하시는 게 되게 조금 좀 상대방이 뭔가 반박조차 못할 정도로 되게 좀 논리정연하고 좀 상식적이고 근엄하게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여자 출연자분들 중에 이렇게 멋있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영수님이 영식씨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 지금 되게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 그리고 너 지금 되게 이기적인 거다. 네 마음만 편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정확한 얘기예요. 순간 낯설 리뷰어들보다 훨씬 역시 교수는 다르구나 이런 생각 했다니까. 제가 오늘 영식님의 행동에 대해서 영숙님처럼 리뷰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영숙님이 다다다다 얘기하는데 영숙님 진짜 대단하다. 리뷰어인 저도 이렇게 말 못할 것 같은데 너무 막 딱딱딱 콕콕 잘 짚더라고. 네 마음만 편하고 다른 사람들 다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이미 다 영식씨가 어떻게 행동하고 다니는지를 꿰고 있었던 거죠.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영숙님이 막 영어랑 영철이만 신경 쓰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영식씨가 뭐하고 다니는지, 누구한테 무슨 말하고 어떤 꼬라지로 이렇게 하고 다니는지를 다 이제 영숙님이 눈치채고 있었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영숙님이 이번 기회가 돼가지고 영식씨한테 다 이제 쏟아내는 게 정말 너무 진짜 역대급 사이다 장면이었습니다. 역대급 참교육 장면. 그리고 너는 참는 법을 모른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도 어떻게 보면 영숙님이 막 그 철없는, 나이만 먹고 철없는 성인들 있잖아요. 혼내는 느낌?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잖아요. 사회생활 하지만은 자기 편한 것만 찾고 참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성인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영숙님이 이제 혼내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저는 영숙님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버릴 얘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너 28이다. 사회생활 할 거 아니냐. 사회생활 이러고 다니냐. 이러면 안 된다.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면 안 된다. 니도 참을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거 불편하다고 해서 다 입 밖에 꺼내면 안 된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확실히 영숙님이 연상녀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 매력, 그런 멋짐을 그런 걸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영식님이 뭐 영숙씨한테 얘기 들은 것도 들은 거지만은 분명히 영식님은 순자님하고도 대화를 했단 말이죠. 순자님하고 어떤 대화를 했냐면 순자님은 너무 성격이 좋으셔서 고민 상담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영식이 고민 상담 해주면서 영식씨한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현숙이한테 다가가지 말라고. 지금 현숙이한테 다가가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줬는데 영식씨는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다가가는 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도 현숙이가 나한테 말 걸어주면 좋겠다. 관계 회복하고 싶다. 그렇게 막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영식씨가 설마 안 가겠지. 순자씨도 가지 말라고도 했고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현숙씨가 지금 영식님 쳐다보는 눈빛이 말 걸면은 가만 안 둔다. 말만 걸어봐라 이런 눈빛으로 항상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영식씨가 현숙님의 그런 시그널을 알아듣고 말을 안 걸 줄 알았어요. 순자님하고 고민 상담까지 했기 때문에. 근데 영식씨는 결국 자기 고집대로 현숙씨 불러냅니다. 여자 숙소 가가지고 현숙님 불러내요. 현숙님은 할 말 없다는데도 계속 불러내. 요 앞에서 얘기하자마자. 가끔 보면 채팅이나 이제 예전에 제가 영상 업로드한 영식씨 영상 댓글들에 현숙이도 너무 뭐 표정을 저렇게 하면 어떡하냐, 대화도 못하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 아니에요. 현숙씨가 진짜 많이 참은 거예요. 지금도 잘 참은 거고. 충분히 싫다 하는데 계속 상대방이 나를 무섭게 계속 하잖아요. 집요하게. 절대로 현숙님에 대해서 1도 뭔가 나쁘게 말할 수 없다고 저 생각을 해요. 현숙에 대해서 나쁘게 본다면은 나쁘게 보는 그 사람이 정상이 아니라 봅니다. 정상이 아니라고. 현숙씨는 영식씨가 불러냈을 때 현숙님은 되게 정말 싫은 티를 많이 내고 되게 불편한 티도 많이 내고 그렇게 했거든요. 할 말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영식님은 나도 할 말이 없는데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영식씨가 불러낸 의도는 알겠어. 현숙님도 알았을 거예요. 관계 회복을 하고 싶어서 불러낸 거를 현숙님도 충분히 아셨을 텐데 현숙님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다음날 집에 가는데 이제 집에 가면 서로 볼 사이도 아니고 굳이 감정만 안 좋아지게 왜 불러내냐. 현숙님은 이런 감정인 건데 어떤 부분이 불편해하고 있고 왜 대화하고 싶지 않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영자씨하고 대화할 때도 그랬고 현숙님과 대화할 때도 그랬고 영숙님과 대화할 때도 그렇고 영식님은 자기가 불편하면은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사회성이 없고 잘못된 건지를 영식님은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인지를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현숙님이 계속 표정이 안 좋고 눈빛이 너무 불편하게 영식씨를 이렇게 쳐다보고 하니까 사실 사람이 뭔가 사과를 하고 잘 지내고 싶으면은 그거에만 포커스를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영식씨는 그 주체가 항상 본인한테 있다 보니까 아니 내가 지금 좋게 지내려는데 현숙이 왜 눈을 부라리지? 하면서 그거를 자기가 생각거를 또 입 밖에 꺼내요. 이게 너무 사회성이 없어. 사회화가 아예 안 된 느낌이야. 사람 자체가 고장난 느낌. 분명히 영식님이 현숙님 찾아온 이유가 너가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거 알겠는데 나는 그래도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잘 지내고 싶어. 이게 영식씨의 마음이잖아요.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현숙님이 눈을 부라리든 도끼 눈을 뜨든 참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영식씨는 그거를 그 불편한 걸 못 참고 왜 눈을 부라리니? 현숙님한테. 관계 회복하려고 온 사람이 기껏 현숙님한테 한다는 소리가 막 그렇게 눈을 부라릴 정도로 불편하냐면서 현숙씨한테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식님은 이런 것들이 본인 스스로가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게 나는 솔로 리뷰가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출연자들끼리 늘 새로워. 어떻게 이러지? 벌써 지금 수백 명이 나왔고 5년 넘게 하고 있는 장수 프로잖아요. 어떻게 출연자들이 늘 이렇게 새롭냐? 아니 남자 출연자가 자기 좋아하는 여출한테 눈을 부라린대. 부라린다. 오랜만에 듣는다. 부라린다. 이게 너무 웃겨요. 진짜 나는 솔로 리뷰가 너무 재밌습니다. 자기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여자랑 관계 회복을 하려고 왔는데 현숙님이 눈을 불편하게 뜬다고 눈을 약간 자기 째려보듯이 쳐다본다고 눈을 부라리는데 막 그렇게 눈을 부라릴 정도로 불편하냐고 영식씨가 되게 살벌하게 현숙님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눈을 부라리는 건 영식님이 부라리는 거야. 영식님 눈이 부라리는 눈이야. 현숙님은 부라리는 눈까지는 아니야. 영식님 눈이야말로 평소에도 부라리는 눈이야. 객관적으로 괜히 현숙님 편드는 게 아니라 영식님 눈이야말로 평소에도 부라리는 눈이라니까. 그러면서 이제 영식님은 내가 현숙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건데 라고 이렇게 하니까 현숙님은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냐. 충분히 영식님한테 할 얘기 없다 그랬고 불편하다고 얘기했고 근데 왜 자꾸 영식님은 집요하게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냐. 이렇게 현숙님이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현숙님 말대로 그만하라면 그만해야지. 충분히 현숙님
현수님이 막 옥순이처럼 어장치면서 애매하게 막 헷갈리게 하면서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데이트하고 오자마자 영식님 따로 불러내가지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잖아. 영식님하고 나는 안 맞는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말귀를 알아들었고 이제 그만해야지. 현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영식님은 현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간에 1대1로 얘기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영식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 생각만 얘기해요. 상대방이 계속 불편하고 나 부담된다 너랑 할 얘기 없다 하는데도 영식님은 1대1로는 얘기할 수 있지 않냐고 하면서 자꾸 자기 입장만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될 수가 없죠. 영식님은 계속 일방적으로 자기 감정 자기 생각만 얘기하니까. 영식님이 너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현수님이 영식씨한테 나는 사실 저번에 데이트할 때도 그렇고 너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다. 무슨 얘기를 하면은 영식이 너가 말을 이상하게 하고 그게 전혀 예상하기도 어렵고 대화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영식이 너랑은 정말 하나도 안 맞는다. 아주 강조를 하면서 현수님이 영식씨한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서 엄청 강조를 했어요. 이게 방송이니까 현수님 욕을 안 했지 바뀌었으면은 현수님 아마 신고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영식님하고 현수님하고 대화할 때도 영식씨가 분명히 영식씨의 의도는 현숙씨하고 다시 잘해보고 싶고 오해를 풀고 싶고 관계해보고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현수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왔다면은 현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현수님에 대해서 보듬을 줄 알고 현수님 생각을 이해할 줄 알고 공감할 줄 알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영식씨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나는 아쉽다. 내가 피곤해서 그랬다. 내가 기회를 얻었을 때 잘하지 못했다. 항상 주체가 나예요. 항상 본인 얘기만 해. 이게 상대방을 아예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방송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어요. 눈치 보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고 본인 생각만 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현숙님도 이런 답답한 영식님하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식님하고 대화하는 게 의미가 없고 말만 길어지고 진 빠지니까 영식님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영식님에 대한 호기심이 전부 다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서로 편한 시간 갖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 말도 없는데 왜 대화를 해야 되냐고 하면서 계속 영식씨한테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현숙님하고 영식님하고 대화할 때 그 약간 중요한 부분을 살짝 잘 못 들었는데 현수님이 정색하면서 영식님한테 나는 솔직히 방송에 나왔을 때 욕먹는 것까지도 걱정했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욕먹는 것까지도 걱정했다고 얘기하는 게 현수씨가 영식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욕먹을까봐 걱정했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영식씨가 데이트하거나 지금 계속 이렇게 집요하게 현수님한테 말 걸고 하는 거 이렇게 영식씨 말하는 거에 대해서 욕먹을까봐 걱정했다고 하는 건지 뭐 어떤 거였어요? 아 현수님이 내가 이제 영식씨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방송에 나가게 되면은 욕먹을까봐 걱정했다 이런 거예요? 아 진짜 싫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 현수님이 작정하고 모질게 영식이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진짜 싫은 거야. 그 제가 봤을 때는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뭔가 편집됐어. 영식이랑 현숙이랑 데이트하고 숙소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래저래 뭔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가 편집된 것 같아. 현숙님 표정이 그냥 어이없어하고 이행시까지만 해도 영식씨가 현숙님한테 이행시로 현숙해가지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편집을 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어처구니 없고 좀 뭐지 이거? 이랬었는데 갑자기 현숙님이 표정이 계속 이렇게 안 좋아져 있었단 말이죠. 진짜 싫었나봐. 뭔가가 있었고 너무 싫었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현숙님이 방송에서 내가 이걸 나갔을 때 내가 이렇게 모질게 영식이한테 말하는 게 방송 나갔을 때 욕먹을 거를 각오해서라도 영식씨하고 엮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현숙님이 바보도 아니고 약사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많이 상대하고 환자도 많이 받고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영식씨한테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거라면은 현숙님이 진짜 너무 싫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영식씨가 왜 욕을 먹냐고 하면서 현숙한테 또 되물어요. 그러니까 현숙님은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영식씨는 왜 욕을 먹냐고 되물어본 게 왜 그렇게 물어봤는지 아세요? 현숙씨 입장에서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식이라는 사람은 고장이 났어요.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빌런이다 뭐다 이런 걸 떠나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못해요. 그래서 진짜 영식씨는 물어본 거예요. 그게 왜 욕먹냐고. 현숙님이 나한테 모지게 말하는 게 왜 방송 나가면 욕먹는 거냐고 물어본 것 자체가 현숙씨에 대한 그런 감정에 대해서 하나도 공감을 못하고 교감을 못하고 있으니까 영식씨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현숙님도 거기에 대해서 기가 막혀가지고 대화를 정리하고 이제 숙소에 들어간 겁니다. 영식씨가 이렇게 현숙님과 대화하고 나서 인터뷰를 했을 때 남자들도 아무리 연상녀든 연하녀든 썸 타는 여자든 여자분들하고 이렇게 감정적인 대화를 하고 났을 때는 인터뷰할 때 웃지 못하거든요. 근데 영식님은 항상 인터뷰할 때 보면은 아무리 심각한 상황이 끝나고 인터뷰를 하더라도 웃으면서 인터뷰를 해요. 현숙님이 얼마나 힘들고 나 때문에 부담스러웠을지 조금이라도 이해를 했다면은 현숙님하고 대화 끝나고서 인터뷰할 때 그렇게 웃으면서 인터뷰 못하지. 아무튼 아까 본방 보면서도 이게 영식님 리뷰를 어떻게 할까 막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제 찾은 단어는 고장입니다. 고장.
아무튼 영식님은 이상하고 고장나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아자자님께서 영수이가 얘기한 거 먹힌 줄 알았다고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도 안 먹혔어요. 아예 듣지도 않았다 생각해요. 오은영숙이 웃겼네. 그러니까 누가 말씀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오은영숙 데프콘이 한 말이에요? 몰랐네. 데프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 그랬구나. 현수이가 너무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전혀요. 제 라이브에 현수님이 너무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나하고 함께 못 갈걸? 오늘 만약에 방송 보고 현숙이 너무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은 나하고 함께 못 갈 겁니다. 아마도. 포춘하님께서 영식님이 처음에 현수님한테 한 짓을 생각해보면은 절대 현수님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의자 제끼고 말 걸어도 대답 안 하고 말하면 지적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영숙씨가 영식님한테 훈계, 조언 이렇게 말한 걸로 영숙님이 참교육했다. 영숙님이 정말 좋은 얘기 해줬다. 여러분들 다들 많이 환호하고 했는데 영식님이 퇴사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비난의 화살이 영숙님한테 돌아가더라고요. 영숙이 때문에 퇴사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는 오히려 영숙님이 상당히 영식님한테 엄청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숙님이 정말 영식님이 싫어서 영식님을 그냥 상종하기도 싫고 무시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영숙님은 영식님을 동생처럼 생각해서 하는 것도 생각해요. 오늘 방송에서 나오는 모습도 전형적인 영숙님이 영식님이 동생 같으니까 뭔가 챙겨주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모습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영식님을 정말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거는 상종하기 싫어하는 거는 현수님이었어. 현수님은 그럴만 했고 그리고 오늘 영숙님하고 영호씨하고 1대1로 새우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었는데 영식씨가 끼어든 것 때문에 영숙님은 방해받은 거잖아요. 근데 영숙님은 굳이 영식이한테 눈치 안 주더라고. 그것만 해도 착한 거예요. 최종 선택인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귀 못 알아듣고 영식이가 영숙이 선택했잖아. 그런데도 영숙씨가 영식씨한테 막 눈치 주고 뭐라 하지 않았잖아요. 그것만 해도 이미 영숙씨가 많이 착한 거라니까. 되게 중요하게 영호씨랑 얘기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영식 때문에 편하게 대화를 하지 못했어요. 이번에 새우 먹는 데이트에서. 그리고 영식씨가 아침 5시에 혼자 뒷정리하고 설거지까지 다 한 다음에 아침 식사 준비해가지고 계속 기다렸잖아요. 무려 2시간 넘게.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영식이 착하다, 영식이 막 청소하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식사까지 다 준비하고 너무 착하고 진짜 어떻게 매일매일 저렇게 하냐, 심성이 참 좋은 애다 라고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전혀 다르게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좋게 보여지지 않았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해달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였나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영식님이 한 게 좋게 보여지지 않아요. 물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치우고 닦고 설거지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칭찬마다 마땅하다고도 생각하시겠지만은 근데 영식님이 계속 반복된 그 아침 식사 준비와 이런 정리하고 이런 거는 그 누구도 영식님한테 원했던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 누구도. 근데 영식님이 오늘 그 식사를 아침 식사 차리고 계속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현숙님이 입을 뒤집어 쓰고 안 나왔지만은 영식님이 막 울면서 영숙한테 얘기한 거 들어보면은 그 모든 영식씨가 뭐 정리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아침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현숙을 위해서 한 거였어요. 현숙한테 해주고 싶어가지고. 현숙씨가 영식님 나 이거 해주세요. 아침에 꼭 나 이거 아침 식사에 영식님이 차려준 거 먹고 싶어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현숙님이 싫다 했잖아. 심지어 영식씨랑 처음 데이트했을 때부터 데이트 갔다 오자마자 영식한테 싫다고 했잖아요. 싫다고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영식씨가 뭐 대화하자고 할 때마다 대화할 얘기 없다고 하면서 정색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식씨가 집요하게 아침마다 현숙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이거는 좋게 보는 게 이상한 겁니다. 현숙님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싫다고 하는데 계속 하는 거잖아. 싫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숙님이 영식씨를 피하는 겁니다. 현수이가 표독스럽다, 현수이가 잘못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제 채널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싫다고 했잖아 사람이. 옥순이처럼 애매하게 말한 것도 아니고 분명하게 너하고는 하나도 맞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싫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잖아요. 그러면 안 해야지. 아무리 내가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안 해야죠. 만약에 그나마 뭔가 인간 대 인간으로 간단한 관계라도 갖고 싶다면은 저번 주에 현숙님한테 기껏 불러가지고 왜 그렇게 눈을 부라리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말았어야지. 계속 영식님이 하는 거는 그 어린애가 떼쓰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내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파악해가지고 상대방이 원하는 거 해주는 게 아니라 너 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 마음 몰라줘? 하는 거 막 떼쓰는 거 그거밖에 안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영식님한테 아무도 아침 식사 해달라고 한 사람도 없었고 영식님한테 그 누구도 2시간 동안 기다려달라고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영식이는 2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자기 혼자 화가
나가지고 여자 숙소 바닥에다가 갖다 놔버리더라고. 국이랑 햇반이랑. 그게 뭐하는 태도야? 그게 무슨 태도야? 누나들한테 싸가지 없이 알아서 먹어라 이런 거야? 아니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무도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먹으러 나오지 않는다고 자견적 화나가지고 여자들 방에 갑자기 들어가 버리더니 바닥에다가 놔버리고 나와버려. 이게 뭔 싸가지 없는 태도야?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야. 영숙님이 이제 영식님의 그런 행동을 보고 당황스러워가지고 왜 화났냐고 물어봐요, 영식씨한테. 근데 왜 화났냐고 물어봐도 영식씨가 대꾸도 안 해요.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영식씨 나이가 5살, 6살, 7살 그런 미성년자 어린애가 아닙니다. 순수하다고 하기에도 영식님이 순수할 나이가 아닙니다. 영식씨가 영숙님한테 나는 6일 동안 현숙님하고 밥을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한 번도 현숙이가 오지도 않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내더라고요, 영숙씨한테. 근데 영숙님하고 현숙님이 또 같은 막 쓰잖아요. 현숙님은 방 안에 있었고. 근데 현숙님은 그거 다 들으면서도 아예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싫은 거야, 엮이는 게. 말 한마디도 나누고 싶지도 않고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근데 영식님은 현숙님이 자기 싫어하는 거 뻔히 알 텐데도 계속 자기 입장만 얘기해요. 제가 저번 주도 그렇고 저저번 주도 그렇고 영식이 얘기할 때마다 말을 하는 게, 영식이는 항상 자기 입장에서밖에 얘기 안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항상 말하는 주체가 나야. 내 입장에서만 얘기를 해. 현숙이가 두부 좋다고 해가지고 두부 들어간 김치찌개 했는데 하면서 막 말하면서 화를 내는데, 이것도 현숙씨가 두부 들어간 김치찌개 해달라고 안 했잖아요. 본인이 해줘놓고 본인이 그렇게 다 준비하고 2시간 기다려놓고 왜 화를 내? 영식씨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밥 한 번 못 먹은 게 속상해서 그런 거다 하면서 울어버렸는데, 이거 역시도 이 눈물이 정말 뭐 공감되고 동정심이라도 생기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정말 무섭고 이기적인 눈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화가 나서 우는 거잖아요. 화가 나서. 슬퍼서 우는 거보다도 억울하고 화가 나가지고 우는 거. 저는 이거 뭔가 현숙님 입장에서는 무서워할 만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정상적인 생각 하시는 분들은 아 진짜 현숙이 무서웠겠다. 영숙이가 저렇게 저런 상황에서 영식이 감정을 달래는 게 정말 영숙이가 대단하다. 이게 저는 바람직한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영식님 같이 이런 사람한테는 현숙님처럼 확실하게 초장에 선을 긋는 게 그게 제일 안전하고 좋은 거예요. 영식이가 막 이렇게 마음 여리고 순수하고 착한 애가 이렇게 우니까,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애한테는 그래도 뭔가 계속 상대해줘야 되고 좋게 말해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영식님 같이 이런 사람에 대해서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무서워할 만하다는 거예요. 영식씨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내가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부담 주고 들이대잖아. 영숙씨가 영식님한테 계속 토닥여주면서 어린 나이에 와서 서러웠겠다, 짠하다 많이 위로해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영식씨가 남자 숙소 간 다음에 화장실 들어가서 엉엉 울었거든요. 저는 눈물이랑 분노랑 뿌리가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40살 넘게 먹으면서 느끼는 거는 이 슬픔이랑 분노는 뿌리가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저는 눈물이 많은 사람들이 분노도 많다 생각해요. 눈물이 많은 사람들이 화도 많다 생각하고. 그래서 영식씨가 여자분들이 무서워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막 우니까 영식이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영식이 되게 좀 무섭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 영식씨가 딱 대표적인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 내 맘대로 안 돼서 무기력감이 들었다, 나는 진지한 마음을 임했는데 속상하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영식님이 이 타이밍에서는 현숙님한테 미안해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었다고 생각해요. 현숙님이 계속 불편하다, 부담된다, 할 말 없다, 나한테 말 걸지 말아라, 나는 너 싫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영식님은 들이대기만 했잖아요. 그러면은 영식씨가 이렇게 막 울면서 즙자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인 거지. 저는 너무 영식님이 여전히 끝까지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면서 자기 연민까지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식씨는 아직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할 때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저는 눈물이 많으신 분들이 성격이 편안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눈물이 많으신 분들이.